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6.29 이후 직선제 개헌이 채택돼 가지고 성립한 육공화국, 이걸 육공화국이라 한다면 이제 3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3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은 정당, 국회,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국회와 정당들의 행태가 점점 뒷걸음질 쳐서 퇴행을 거듭해 와가지고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고 6월 1일 지방선거로 그 정권 교체가 확인된 이 두 선거를 계기로 해서 집권당이 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당대로 내부의 혼란과 원심작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제1야당이 된 민주당은 172석이라고 하는 과다한 의석을 보유한 이 제1야당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폭풍의 핵, 폭풍의 눈, 이 이재명이라는 폭풍의 눈이 언제 어디로 이동하고 폭발할지 모르는 그 국민의힘당 여당보다도 더 심각한 이게 혼란과 이 분란에 빠져 있다. 이래서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조항인 정당은 국민의 정치이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고, 그리고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하는 지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이 폭풍의 핵이 되어 있는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서 그가 당대표로 선출되게 되면 머지않은 시간에 그가 사퇴하지 않는 한 당은 해체되고 분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6월 30일 저는 이걸 예측하고자 합니다. 불행한 예측인데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패자로서의 어떤 몸가짐이나 반성 같은 것은 조금치도 가진 바가 없이 6월 1일 지방총선거에 곁들여 시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연고지가 아닌 경기도나 성남시에서도 이 보궐선거 지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연고지인 계양을구에 나서가지고, 그래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제 굴절을 겪다가 그는 거기에서 국회의원 바지를 달게 됐습니다. 그 누구 눈에도 앞으로 닥쳐올 그에게 사법 처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방탄복을 입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한번 활용해 보겠다 하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은 계양을에 발이 묶여가지고 총괄선대위원장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위원장이 와서 유세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두고 이재명 의원이 보궐선거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 보궐선거가 6월 1일 지방선거와 겹쳐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말하자면 패배로 이끈 요인이 그가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유능한 인사들, 자치단체장들이 곳곳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하는 분석이 당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8월 전당대회는 기어코 나오겠다, 기어코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의장 등을 지낸 상임 고문단 일제히 그의 불출마를 만료하고 성토한 분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 전당대회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가들에 의하면 171석의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약 40명이 이재명 의원을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소수에 불과한데도 이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 전체를 장악한 듯이 보이는 것은 이 그의 열렬 지지자인, 예를 들면 뭐 철험회 소속에 있는 뭐 최강욱, 뭐 황운하 이런 의원들이 그냥 거세게 날뛰는 바람에
이재명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이겁니다. 숨을 죽이고 저 사람 혹시 대표가 되고 그리고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다. 그 틈새를 이용해갖고 당외의 개딸들 세력이 그냥 폭풍처럼 이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러니까 그가 대표의 승기를 잡았다. 어떤 분석가들에 의하면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고 그리고 낙선한데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나서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대표에 나서는 것은 그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될 무렵부터 그에게 보이지 않은 강력한 손이 네트워크를 짜고 그를 그 위에 올려 세워가지고 그가 이재명 의원이 이 네트워크의 포로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포로가 됐대. 그를 감싸고 밀고 돈도 만들고 그래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것도 일으키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재명을 포위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 여러분 특별히 171석의 국회의원 여러분 주요 당직자 여러분 이게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보궐선거 당선되고 6.1 지방선거에 끼친 그 영향에 대해서 해외도 토픽에 어떻게 소개되는지 여러분 아마 알고도 모른 척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과 사범 그 형수와의 대화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폭언 그러니까 그의 인성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냐 하는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하고 있어요. 뿐더러 대장동 게이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현행범이고 적어도 10개 이상의 혐의가 더 씌워져 있는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법처리를 모면하는 전쟁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보궐선거에도 나오고 당대표에도 나오겠다 하는 게 누구 눈에도 분명한데도 그래 170석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굴종하고 꼼짝 못하고 끌려가고 그 개딸들의 압력에 폭언에 짓눌려가지고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돼 가지고 그가 당권을 장악하는 사태까지 이른다면 이재명 의원을 반대하는 의원들과 세력들이 당 해체 분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공화국이 수립되기 직전인 87년 5월 1일에 있었던 일을 나는 민주당 관련자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월 1일 그 시점은 6.29 선언이 있기 약 한 달 전이 되죠. 그리고 그 4월 말에 민정당 당시 전두환 정권의 여당은 이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 구헌법을 유지해야 된다는 명분 아래 노태우 씨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3, 4월이 집단적 시위와 어마무시한 반정부 데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민정당은 최루탄 연기를 마시면서 전당대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차기권 선거의 후보로 노태우 후보를 선출시킨 그 무렵에 제1야당 신민당은 이민우 씨가 총재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이민우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우 파동은 뭐란가 하면 이런 혼란에 빠진 이 국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이 제1야당인 신민당이 전두환 정권과 내각제를 타협해야 된다. 내각제. 그래서 대승적 견지에서 이 혼란을 그러니까 내각제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그 내각 총리가 실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이원집정제 형태의 내각제를 타협하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 쪽과 이민우 총재 측이 내밀히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돼갖고 이른바 이민우 파동이 일어나서 이민우 총재에게 김대중, 김영삼 당시 당의 고문이었던 이 두 분이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신민당 의원들이 이민우 총재의 사퇴를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민우 총재가 끝내 불응하니까 5월 1일 대학로에 있는 흥사당 본부 이천 강당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신민당 해체 결의를 해버렸어요. 해체를 해버리니까 이민우 총재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당을 새로 재건을 했는데 그거 5월 1일을 기해서 그 재건된 당이 통일민주당이고, 그러니까 이민우 총재는 시끄러우니까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통일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다시 갈아 끼우고 총재 김영삼, 고문 김도정 체제로 출발을 해가지고 6.29 선언에 이르기까지 당을 해체, 신당 창당을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대부분은 이걸 아마 기억 못하고 계실 것인데 이걸 한번 기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폭풍의 한 핵이 끝내 분명히 이거는 민심에도 위반되고 당의 핵심 세력에도 이게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외곽 조직에 의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래야 반대파를 이렇게 20개 가운데 대표가 됐다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87년 5월 1일 야당이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했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가지고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면 그러한 길을 가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이재명 파동보다는 그 수위가 높지 않아요. 그러나 집권당으로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야당은 이재명, 이렇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상적인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 정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 두 당이 계속해서 이런 분란 속에 헤매게 된다면 이 정치에 대한 혐오증이 어떤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혁명으로. 그걸 이름해서 저는 국민혁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혁명. 국민혁명의 근거는 헌법 1조에 있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이에요. 그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그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당 정치자금을 보조해갖고 이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그 국민의 명령으로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가지고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게 위반될 때는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근데 이게 거역한다. 이 정당들과 그 구성원들이 헌법의 정신도 위반되고 헌법 제1기관인 국민의 뜻에도 저해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부득이 이들에 대해서 국민적 혁명으로 어떤 징치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불행한 일이 오지 않고 그런 불행한 일이 와서 국민들에게 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양당에 뜻있는 사람들이 권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